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뉴스 진행을 맡은 송민수입니다. 자, 오늘도요, 대한민국 온리원 우주 전문 기자 박시수 스페이스 레이더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자, 대한민국 지상파 방송국 최초 스페이스 뉴스 본격적으로 우주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미셸 프레이들링 프랑스 우주사령부 사령관이 최근 한 무기 박람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우리는 미래의 전쟁이 땅에서보다 사이버와 우주에서 먼저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일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주 영역에서도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기자님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2022년 2월 24일에 이제 공식적으로 침공을 했습니다. 근데 혹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무슨 일이요? 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 바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사용하고 있는 통신 이성과 GPS망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아는 GPS망. 그것을 교란하는 어떤 작전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GPS를 마비시킨다는 것은 정말 큰 타격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처음에는 네, 당황하고.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구세주가 하나 있습니다. 구세주. 예. 네. 바로 우리가 이전에도 몇 번 얘기했던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라는. 예. 여기서도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등장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스타링크를 그때 우크라이나에 야 마음대로 써 하고선 공급을 딱 시작을 해준 거죠. 스타링크는 위성은 우주에 있고 그것을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장비, 그러니까 지상 안테나 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엄청 많은 숫자를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에 공급을 한 겁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 군이 통신을 다시 회복했고 그래서 현재까지 그 공급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아직까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사실상 대등한 경기, 때로는 뭐 우크라이나가 이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대등한 전투를 할 수 있는 어떤 가장 큰 기반에는 바로 스타링크 위성이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등장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스페이스 X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스페이스 네. X뿐만 아니라 크게 보면 우주 자산, 우주의 어떤 우주 인터넷이라는 네.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가. 그렇네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간단히 생각할 만한 그런 자산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례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네. 네, 오늘의 큰 주제는 우주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주 난개발로 인한 우주 쓰레기, 저희가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우주 쓰레기가 어떻게 보면 좀 나라 간, 국가 간에 좀 갈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주 속에 굉장히 위성들이 많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위성이 네. 궤도에 있는 중국 위성과 어떤 이유든 간에 고의든 사고든 간에 네. 뭐 충돌을 했다고 쳐보죠. 네. 그랬을 때 충분히 그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겠죠. 물론 거기서 미국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겠죠. 뭐 사고 때문에 났다. 하지만 중국이 그것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서 만약에 어떤 배후의 어떤 이유가 나타났을 때 그것은 충분히 정치 외교적인 갈등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꼭 위성뿐만이 아니라 어떤 거기서 관련된 우주 쓰레기가 어떤 적대국에 대한 어떤 위성이나 우주 시스템에 피해를 입혔을 때 충분히 그것도 양국 간의 국가적 갈등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꼭 이 우주 쓰레기로 인한 국가 간 갈등이 우주 내에서만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은 또 굉장히 협소한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쓰레기는 결국엔 수명을 다하면 지구 대기권을 통해서 지구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만약에 생각해 보시죠. 그 어떤 특정 나라의 위성이 어떤 적대국에 추락을 했다.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재산 피해 또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것은 뭐 진짜 뭐 큰 그렇죠. 사건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인이 될 수 있죠. 예. 네. 작년에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진이 관련된 것을 한번 좀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네. 향후 10년 내에 지구로 떨어지는 우주 쓰레기에 네. 사람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네. 6에서 한 10% 정도 된다라는 보고를 연구 굉장히 결과를 높은데요? 그렇죠. 6에서 네. 10%라면 굉장히 높네요. 10분의 1 네.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네. 그것이 향후 10년 내에 발생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좀
좀 생소하게 느껴졌던 경보, 알림 그 메시지도 더 자주 받아볼 수도 있는 거네요. 충분히 가능성 있죠. 네. 예. 네, 전쟁의 우주 기술을 처음으로 활용한 나라는 미국이라고 하죠. 기자님, 그러면 언제부터 이 우주 기술을 도입한 겁니까? 전쟁의 우주 기술이 처음 도입된 것은 이제 1990년입니다. 이제 우리가 걸프전으로 기억을 하죠. 이제 네, 걸프전. 이라크와 쿠웨이트 간의 전쟁이었는데 어떻게 좀 활용을 했습니까? 예, 당시 이제 처음 도입된 기술이 이제 네. GPS 기술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GPS 기술, 그것을 이용해서 그 정밀하게 이제 어떤 목표에 대한 어떤 정확한 좌표를 찍고 네. 거기에 대한 정밀 공격을 했던 것이 이제 미국이 당시 처음 도입했던 기술이고요. 네. 또 위성,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제 이라크가 어디서 미사일을 언제 어느 방향으로 쐈나 이런 것을 이제 감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미사일 경보 시스템, 네. 이것도 미국이 걸프전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사용했던 우주 기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합성 개구 레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네. 영어로는 SAR라고 하는, 통상 SAR. 이제 SAR 레이더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네. 이것의 특징은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네. 이렇게 지구의 표면에 뭐가 있는지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날씨와 상관없이 미국이 목표물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이라크군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고, 네. 그래서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미국의 최대 라이벌인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중국도 열심히 이 우주 산업 개발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은 미국이 현재 두려워할 정도로 빠르게 우주 네.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빠릅니까? 예, 그 중국의 어떤 우주 개발 프로젝트의 뒤에는 어떤 가장 큰 뭐랄까요, 돈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배후 세력이 바로 중국 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도 지금은 이제 자체 GPS망, 베이더우라는 이제 자체 GPS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긴 하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미국의 GPS망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네. 예, 그랬는데 당시 1996년입니다. 당시 네. 대만 총통 이덩후라는 대만 총통이 있었는데 그분이 미국의 이제 모교에 가서 대만의 독립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의 독립은 굉장히 민감하고 네. 지금 심지어 미국과 싸울 정도의 우리가 각오가 돼 있다 이 네, 정도의 네. 지금 기세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이 대만 근처로 대만의 영해에 떨어지는 거 아니고 대만 근처 바다로 미사일 3발을 경고성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정밀하게 가야겠죠. 왜냐하면 영해를 들어가면 안 되니까. 큰일 나죠. 그런데 발사 3발을 했는데 첫 번째 미사일은 대만의 항구에서 한 18.5km 떨어진 곳에 정확하게 떨어지면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요. 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미사일이 목표한 것과 완전히 다르게 영 이상한 데로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첫 발과 다르게 완전히 엉뚱한 데로. 이상한 데로 발사가 된 거예요. 네. 이거 왜 그런가 봤더니 미국이 GPS 신호를 그 지역에 있어서 꺼버린 겁니다. 예. 첫 발 때 바로 알아차리고 바로 꺼버린 거군요. 그쵸? 사용 못하게. 그래서 나머지 두 발이 영 이상한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중국이 깨달은 거죠. 네. 국방에 있어서도 이 GPS가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가 개발해야겠다. 그래서 개발이 2000년부터 시작돼서 지금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 이제 GPS망을 구축을 했고 그 정도로 이제 이 GPS라는 것은 그 국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기술이다, 기반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난 2002년 폐지됐던 미국 우주사령부가 2019년 재창설됐다는 소식입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양경비대에 이른 6번째 군대로 72년 만에 새 군대, 이 우주군이 창설된 건데요. 이름대로 기자님, 진짜 이 우주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속에 생각하는 그런 우주 전쟁, 레이저 쏘고 파괴시키고 그렇죠. 우주선 날아다니고 그런 것을 아직 지향하는 우주군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우주 자산에 대한 보호 그리고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잘 신속하게 고쳐서 국방에 있어 국가 안보에 있어서 우주 자산을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하자. 이것이 이제 현재 그 미 우주군이 이제 지향하는 우주군 운영의 어떤 핵심 목표고요. 당시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주 개발에 있어서 적국에 대한 인공위성을 다양한 형태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미국이 파악을 했고, 그러면 우리도
기존의 어떤 공군이 중심으로 했던 우주 관련 방어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군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창설한 것이 이제 미국 우주군인 겁니다. 그러면 그 지난 2022년 그 오산 공군기지에 한국의 그 우주군 부대 창설, 그러니까 미 우주군이 한국에 이렇게 들어온 건데 왜 우리나라에 주둔을 하게 된 거죠? 이제 크게 이제 이유는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북한입니다. 북한.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것을 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거는요. 평양 근처에서 쏘면 서울을 1분이면 타격을 1분이요? 1분이면 날아올 정도로 이제 빠르다고 합니다. 일단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너무 빨라서 사실상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감시망으로는 추적을 했다 싶으면 이미 너무 빨리 도착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구는 동그랗지 않습니까? 네. 동그랗기 때문에 그 사각 지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미 여기에 감지될 정도면 그 속도로 이미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속도를 막기 위해서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우주에서 그 위치를 보고 있으면 사각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발사하는 순간에 발사했다라는 것을 사실상 실시간으로 체크를 네. 할 수 있고 네. 그러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훨씬 벌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보전략 골격을 담은 최상위 지침서인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한 국가안보 전략을 펴낸 이후 5년 만에 개정이라고 하는데요. 우주와 관련된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기자님. 네, 이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우주 관련해서 이제 국가안보 전략에 나온 것은 1번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한다 네. 이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어떤 지식 공유라든지 어떤 탐사 같은 어떤 그 평화적 네. 이용이었다면 이제 그것이 안보 쪽으로까지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는 네. 그것에 대한 필요성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한미 간의 어떤 협력 강화 이것이 이제 전략서의 첫 번째로 담긴 어떤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였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우주와 관련된 R&D 투자를 확대한다 이런 네. 내용이 많이 담겼습니다. 우주와 관련된 기술, 특히 이제 보면 뭐 인공지능 그리고 양자 네. 이거와 함께 우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 R&D에 네. 대한 투자를 네. 확대하겠다. 이것이 이제 그 안보 전략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체 우주 기반 정보 감시 능력을 강화하자라는 것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주 기반 감시 능력을 강화하자라는 것은 사실 현재 시작된 건 아닙니다. 꽤 시작이 됐고요. 이미 그랬군요. 4.25 사업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 국방부 사업입니다. 이제 2025년까지 북한을 감시할 정찰 위성 5개를 띄워서 아주 이제 타이트하게 북한의 군사 활동을 모니터링하자라는 것이 이미 시작이 돼서 이제 도입이 직전에 있는 사업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초소형 위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주 작은 위성에 정말 많은 위성을 지구 주변에 뿌려서 어떤 실시간으로 북한을 감시하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국가안보 전략 세 번째 독자적인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보유하자라는 어떤 그 내용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스페이스 뉴스 오늘은요 스타워즈 실사판 대우주군 시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주군의 역할과 임무, 우주군이 의미하는 바에 좀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옛말에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체력이 국력이다. 그런데 요즘 보면 이제 국력은 바로 우주력과 이제 비례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면에서 우주에 대한 어떤 국방적인 필요성, 중요성 이것을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우주에 대한 모든 궁금증 앞으로도 쉽고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